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고통 혹시 겪고 계십니까? 한 번, 두 번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하죠. 이걸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래 하고 방치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소변 때문에 뭘 그리 호들갑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밤마다 당신을 깨우는 그 소변은 당신의 심장이 위험하다는 비명이자 머지않아 뇌 기능 저하와 무서운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몸의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으시고 딱 세 가지만 실천하신다면 지긋지긋한 야간뇨가 싹 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43년 넘게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해온 김정수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혈압약을 타러 오셨다가, 무릎이 아파서 오셨다가 무심코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장님,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잠을 통 못 자겠어.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도 72살의 한 어머님이 제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시다가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수술을 받으셨죠. 평생 자식들 위해 헌신하고 이제 좀 편안히 살아보나 했는데 아들 집에 짐이 되는 신세가 되었다며 땅을 치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후회하신 단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던 그 수많은 밤을 늙어서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겁니다. 그 어머님도 퇴원 후 제가 알려드린 새로운 방법들을 딱 2주 실천하시고는 원장님, 내 평생 이렇게 개운하게 아침을 맞아본 게 처음이라며 기쁜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긋지긋한 약도 돈 들어가는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새로운 세 가지 습관만 제대로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통잠의 행복을 되찾고 망가져가던 몸의 균형을 바로잡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남은 인생의 질을 바꾸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몸이 직접 증명하게 될 테니까요. 이야기가 공감되시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 밤 당신을 이불 밖으로 끌어내는 이 지긋지긋한 도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내 방광이 약해져서 그래, 나이 들어서 오줌 소태가 왔나 하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죠. 90% 이상의 경우 당신의 방광은 죄가 없습니다. 방광은 그저 경보를 울리는 비상벨일 뿐입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낮 동안 당신의 다리에 숨어 있던 떠돌이 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을 하나의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심장은 마을의 중앙 펌프, 혈관은 구석구석 이어진 수로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서서 활동할 때 마을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물은 우리 몸의 팔다리, 즉 마을의 논밭과 일터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쓰고 남은 물의 일부는 중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을의 가장 낮은 지대, 즉 웅덩이로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이 웅덩이는 바로 종아리와 발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근육이 약해질수록 이 웅덩이의 물을 다시 중앙 펌프로 끌어올리는 힘, 즉 혈액순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버스를 오래 타거나 의자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물이 계속해서 다리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거나 아침에는 헐렁했던 신발이 꽉 끼는 느낌. 바로 이것이 떠돌이 물이 당신의 다리에 고여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진짜 사건은 밤에 벌어집니다.
당신이 잠자리에 들기 위해 자리에 눕습니다. 마을에 고요한 밤이 찾아온 것이죠. 그때 낮 동안 달이라는 웅덩이에 고여있던 그 엄청난 양의 떠돌이 무리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다시 마을의 큰 강줄기, 즉 당신의 혈관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강물은 우리 몸의 정수 처리장인 콩팥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갑니다. 갑작스러운 홍수에 콩팥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큰일 났다. 이 물을 당장 처리해야 해. 그리고는 방광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물을 비워. 바로 그 신호가 새벽 2시, 3시에 당신의 단잠을 무참히 깨우는 진짜 범인의 정체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연구진들이 야간뇨가 심한 노인들의 다리에 낮 동안 얼마나 많은 수분이 고이는지 측정했더니 그 양이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와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낮에 다리가 많이 부을수록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어난다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원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는 작고 약해진 방광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낮 동안 당신의 다리에 조용히 쌓였다가 한밤중에 당신의 콩팥을 기습하는 숨겨진 홍수였던 겁니다. 이제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그 적을 물리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해결책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순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관절 수술을 하셨던 어머님의 인생을 바꾸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통잠의 기쁨을 선물했던 3가지 새로운 절대 규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방법을 모두 실패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준 제43년 진료 경험의 결정체입니다. 필요하다면 종이에 적어두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 규칙, 저녁 식탁의 평화 규칙. 첫 번째는 저녁 식탁에서 당신의 방광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시는 물만 생각하지만 사실 먹는 음식이 밤새 방광을 괴롭히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방광도 쉬고 싶어 하는데 자꾸 무언가가 방광을 쿡쿡 찌르고 흔들어 깨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 범인은 바로 카페인, 알코올, 그리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방광을 아주 예민하고 과민하게 만듭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큰일 났다, 당장 비워야 한다 며 뇌에 허위 경보를 보내게 만들죠. 따라서 저녁 4시 이후로는 커피, 홍차, 녹차는 물론이고 콜라나 에너지 드링크처럼 카페인이 든 음료는 절대 금물입니다. 저녁 식사에 반주로 곁들이는 술 한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소변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깊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또한 김치찌개, 짬뽕처럼 맵고 짠 음식, 식초가 많이 들어간 냉면이나 샐러드도 저녁 식탁에서는 피하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최대한 슴슴하고 담백한 음식으로 방광의 평화를 선물하십시오. 이것이 평화로운 밤을 위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규칙, 해질녘 산책 규칙. 두 번째 규칙은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떠돌이 물을 잠자리에 들기 한참 전에 미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다리를 올리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해질녘에 20분간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해질녘일까요? 하루 종일 활동하며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의 양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볍게 걸으며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주면 이 근육이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다리 깊숙이 고여있던 물을 혈관으로 쭉쭉 짜주는 것이죠. 이렇게 혈관으로 돌아온 물은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콩팥에서 처리되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즉, 한밤중에 터질 홍수를 저녁 시간에 미리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거창하게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동네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어슬렁어슬렁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내 다리 속의 댐을 방류하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며 걸어 보십시오. 이 20분의 산책이 당신의 밤을 얼마나 평화롭게 만드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규칙, 잠들기 전 마무리 규칙. 마지막 규칙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 방광을 완벽하게 비워내는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지만 실제로는 방광에 소변이 꽤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중배뇨법, 제가 이름 붙인 마무리 규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에 화장실에 가서 편안하게 소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 봤다고 생각되면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은 채로 허리를 앞으로 살짝 숙여보세요. 그리고 하나부터 10까지 천천히 센 다음 다시 한번 부드럽게 배에 힘을 주어 소변을 봅니다. 마치 물통에 물을 따르고 나서 한번 흔들어 남은 물방울까지 마저 따라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 구석에 숨어있던 소변까지 말끔하게 비워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수면 시간을 최소 한두 시간은 더 벌어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규칙으로 방광을 자극하지 않고, 두 번째 규칙으로 밤새 소변이 될 물을 미리 빼내고, 세 번째 규칙으로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밤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모든 비법을 손에 쥐었습니다. 저녁 식탁 관리, 해질녘 산책, 그리고 마무리 배뇨법까지. 너무나 간단해서 이런 걸로 정말 내 인생이 바뀔까?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심과 조급함이 당신을 다시 예전의 고통스러운 밤으로 되돌려 보내는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위대한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몇 가지 아주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따끔한 경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진료실에는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딱 사나흘 해보고는 효과가 없다며 금방 포기해버리는 분들 말입니다. 얼마 전 65살의 한 여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죠. 원장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똑같아요. 어젯밤에도 3번이나 깼어요. 저는 그분의 생활 습관을 아주 꼼꼼하게 다시 점검했습니다. 저녁 식단도 조절했고 산책도 하셨고 마무리 배뇨법도 실천하셨더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으로 손주들 사진을 보고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잠을 쫓아내는 행위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이른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지금은 환한 대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밤에 소변이 농축되도록 만들어 방광을 쉬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의 분비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결국 그분은 한 손으로는 밤샘 소변을 막는 댐을 쌓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그 댐을 무너뜨리는 폭탄을 던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그분께 호통을 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손에 들고 계신 게 어머님 잠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무조건 손에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차라리 남편분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꾸준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수십 년간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2주는 꾸준히 실천해 보셔야 몸이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단번에 완벽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날에는 똑같이 3번 깼더라도 다음 날에는 2번으로 줄고 일주일 뒤에는 1번으로 줄어드는 식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 작은 변화에 기뻐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새벽에 혹시 잠이 깨더라도 깼으니까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고리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눈을 떴다고 해서 무조건 소변이 마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잠이 얕아 잠시 깼을 뿐인데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게 되면 우리 뇌는 새벽에 깨면 소변을 보는 시간이라고 잘못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반사의 함정입니다. 만약 새벽에 눈을 떴다면 화장실에 달려갈 생각부터 하지 마십시오. 일단 침대에 그대로 누워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괜찮아. 아직 소변 마렵지 않아. 다시 잠들 수 있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다시 잠을 청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연습이 당신을 불필요한 밤샘 소변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간뇨를 잡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밤에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밤에 깨지 않고 푹 자는 통잠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줄 가장 강력한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통잠이 우리 몸과 정신에 어떤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는지 그 더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통잠은 당신의 뇌를 청소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쌓였던 뇌 속의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대청소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독성 단백질이 바로 치매를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는 대청소를 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매일 밤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채 방치하는 집처럼 당신의 뇌 속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밤에 푹 주무시는 것은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확실한 치매 예방법입니다. 둘째, 통잠은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면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입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충분히 자는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밤에 깨지 않고 자는 것은 아침마다 혈압약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당신의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일입니다. 셋째, 통잠은 당신의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천연 방패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군대인 면역세포들은 재정비를 하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몸속에서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번 아프면 잘 낫지 않고 대상포진 같은 병에 시달리는 분들 중 상당수가 수면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통잠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당신의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키우는 일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야간뇨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밤의 불편함을 없애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병을 막고 암과 싸울 힘을 기르는 당신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병상에서 고통스럽게 보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밤부터 반드시 통잠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저녁 식탁의 평화 규칙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 중에는 소금 자석 외에도 밤의 평화를 방해하는 복병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숨겨진 당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달콤한 과일이나 주스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저녁 식사 후에 디저트로 즐겨 먹곤 합니다. 하지만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 역시 몸속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달콤한 과일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따뜻한 보리차 반잔으로 입가심을 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또한 빵, 과자, 떡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되면서 결국 당분으로 변해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방해하고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가올 평화로운 밤을 위해 당신의 몸을 준비시키는 신성한 의식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 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밤의 적들을 초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밤을 훔쳐가던 조용한 암살자의 정체를 밝혀냈고 그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세 개의 기둥이니 뼈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둥 저녁 식탁의 평화 규칙. 저녁 4시 이후 카페인, 알코올, 맵고 짠 음식을 피하여 방광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둥 해질녘 산책 규칙. 저녁 식사 전후 20분간의 가벼운 산책으로 다리에 고인 물을 미리 빼내십시오. 세 번째 기둥 잠들기 전 마무리 규칙. 이중 배뇨법으로 방광에 남은 소변까지 완벽하게 비워내십시오. 이 세 가지를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해야지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당신의 몸은 내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루는 하루만큼 당신의 건강은 조용히 망가져 갈 뿐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딱 2주만, 아니 단 일주일만이라도 독한 마음을 먹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알람 없이 아침 햇살에 눈을 뜨는 기적을,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활기찬 몸을, 그리고 거울 앞에서 내가 이렇게 건강했나? 하고 미소 짓게 되는 자신을 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매일 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피곤하고 무기력한 삶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통잠의 기쁨과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야간요 때문에 남몰래 고통받아 온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위대한 도전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작은 성공담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이겨낼 큰 용기가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건강한 밤, 그리고 빛나는 아침은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